뉴욕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3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계획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보호주와 소송전을 진행합니다. 뉴저지주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뉴욕과 뉴저지 간 교량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외선거 마감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청소년 자살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가 재활용 가방 10만 개를 무료로 배부합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KBTV 뉴스9 박정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3번째 확진 환자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환자는 신종 코로나 발병지로 알려진 중국 우한에서 지난 5일 전 세계를 타고 대피해 14일간 샌디에이고 인근 해병대 항공기지에서 격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주에서는 23명의 의심 환자 중 2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려가 컸던 뉴욕주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협은 한풀 꺾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8개월 이내 백신을 준비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의 공식 명칭은 COVID-19으로 결정됐습니다. 한국은 질병관리본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코로나19라는 한글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올바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확하거나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예산 청문회에 참석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이상경 기자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달 신년 연설에서 총 1,786억 달러 규모의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6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재설계팀을 구성해 메디케이드 지출 중 25억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ou say deficit and they say, "Oh, you're going to have to cut." No, you're going to have to reduce the rate of growth. And that's exactly what we have done in this budget. If it is not financially sustainable, then we accomplish nothing.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뉴욕 올바니 주의회 예산 청문회에 참석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주지사의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계획이 실행되면 내년 시내 19곳 보건소가 폐쇄되고 1,300여 명의 의사 간호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의원들과 함께 주지사의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계획을 막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것을 밝혔습니다. 주정부의 예산 부족 문제를 시 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Now, the state of New York said, we don't want people who are eligible to get Medicaid, so we're instructing localities do not sign up eligible people for Medicaid. Well, that would be a different instruction. But we're following the state's very own concept that people who are eligible should get health care. 대신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인상을 제한하며 이를 통해 부족한 예산은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Go raise taxes on the wealthiest New Yorkers so people can have health care. 논란이 거세지자 쿠오모 주지사 측은 이로 인해 600만 명의 뉴요커들이 그간 받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뉴욕시는 올해도 3억 1,80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받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친이민 정책을 펼치는 이민자 보호 도시를 향해 단속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민자 보호도시를 대상으로 법적 절차와 관련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뉴저지주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지역경찰의 이민 단속 협조를 제한하고 있는 뉴저지주와 사설구치소 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자 추방에 연방 이민국 하청업체가 시애틀 공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워싱턴주의 일부 카운티도 타깃이 됐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은 작년 3월부터 이민자 신뢰 지침을 통해 이민국이 주 지역 사법기관의 주민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며 지역 경찰들이 이민국 불체자 체포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장관 윌리엄 바는 사법기관이 범죄자들의 추방을 막기 위해 처벌을 낮추고 있다며 그들은 범법 이민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공공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소송을 당한 주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철을 맞아 이민 이슈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 정부는 친이민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뉴욕주를 상대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그린라이트법 시행으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과 세관 국경보호국이 뉴욕주 차량국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관련해 연방 정부는 뉴욕 주민들에게 자동 출입국 서비스인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는 보복 지침을 내놨습니다. 갈수록 거세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간 불편을 겪던 20만 명의 통근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연방 정부가 뉴욕과 뉴저지 간 터널과 교량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0일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예산을 뉴저지주 해킨세 강을 건너는 포로 노스 브리지에 대한 예산은 지원하지만 허슨강 터널은 지원하지 않은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로 노스 브리지와 허슨강 터널은 그간 연방정부 예산 투입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공사가 계속해서 미뤄져 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는 뉴욕, 뉴저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예산을 함께 나누기로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포로 노스 브리지 공사는 기존의 낡은 다리 대신 새 다리를 건설하는 것인데 연방정부 예산을 받기까지 교통부의 최종 승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허슨강 터널은 121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이지만 거듭 자격 미달 통보를 받은 데에는 최근 뉴욕주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에 불편한 관계가 작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필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트랜짓 이용객들에 위해 목표한 바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됐다며 그간 노스포트 브리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데에 대한 기쁨을 표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본격적으로 고량 공사에 착수한 뒤 올해 연말까지 연방정부와 예산 관련 계획서를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선거 마감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6일 뉴욕 한인회 주최로 기자회견도 가진 바 있지만 아직도 많은 재외 동포들의 참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6일 뉴욕 한인회 주최로 오는 4월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국회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 독려를 위한 기자회견에 뉴욕 한인회와 협회 회원, 단체들이 참석해 사전투표 신고 신청과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규로 명부에 등재된 분들이 약 5천여 명입니다. 이는 지난 4년 전 총선과 대비할 때 1,000명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만 뉴욕 공간 관할 지역 유권자 추정 16만여 명을 감안하면 재외국민 분들께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재외선거 신고 신청 마감일인 2월 15일까지 약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고 대의민주주의에서 투표는 유권자의 의견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한인 단체들 모임과 종교 장소 30여 곳을 방문하며 순회 접수를 진행해왔으며 더불어 뉴욕, 뉴저지, 델러웨어, 커네티컷, 필라델피아 각 지역 한인회에도 접수 양식이 배치해 예전보다 편리하게 접수 진행을 도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3일 동안 최종 접수된 서류들은 검토 후 한국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2월 15일 최종 마감되는 재외선거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니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 작품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생충 효과 이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준호 감독 기생충 영화가 한국 영화 101주년을 기념하며 세계 영화계의 역사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국가 대외 이미지 상승 및 경제 문화 예술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파격적입니다. 첫째, 비영권 작품상 수상으로 인해 아카데미 영화에 대한 신뢰도 증가, 영화 선정 투명성, 인종과 언어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아시안계 감독이 상을 받은 것은 앙리 감독 이후 두 번째지만 비영화권 국제영화가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4관왕에 오른 것은 전무후무합니다. 또한 세계 영화인이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상을 받을 때마다 환호하는 영화 제작자들의 응원은 영화 예술을 통해 하나가 된 영화인들의 단결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상소감을 발표가 급하게 마감되자 모든 영화인들은 수상소감을 더 듣고자 무대 커튼을 올려달라며 업을 외치는 이 장면은 영화제를 보는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터치하는 명장면으로 회도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문화예술인들의 세계 진출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미 헐리우드에 이병헌, 김유진 등 한국 영화배우가 자리 잡고 있지만 앞으로는 영화산업의 투자자, 작가, 제작자 등 필름메이커들이 해외 진출이 장려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합작영화, 드라마, 음악들이 제작될 것입니다. 미시적인 측면에서 이미 싸이와 BTS를 통해 한국어를 접한 외국인들이 한국어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영화에 나온 소품 대사 또한 인기입니다. 이번 수상으로 영화투자배급 CJ그룹과 영화제작사 바른손 또한 주가가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이번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으로 한국 영화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뉴저지주가 개발한 정신건강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각 공립학교와 대학교 직원들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살을 미리 예방한다는 취지입니다. 김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미주 한인들의 자살률은 3.7%로 미주 지역 15개 인종 중 가장 높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2017년 15세에서 24세 기준 100명이 자살한 것으로 통계됐고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보고됐습니다. 2020년인 지금도 각 학교 내 정신건강 상담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번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청소년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위해 $6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만든 정신건강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에 각 공립학교와 대학교의 직원들이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 교직원들은 교육 후 주 정부로부터 공식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정식 프로그램 이수 교직원들은 다른 교직원들에게 정신건강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교내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건강 자립을 위해 노력한다면 앞으로 뉴저지주의 청소년과 청년 자살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자녀를 둔 뉴저지 시민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기대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조례안 실행에 앞서 뉴욕시 위생국이 재활용 무료 가방 10만 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전달 31일 40만 개의 무료 재활용 비닐백을 나눠주는 행사에 이어 이번 달 29일까지 뉴욕 전역 14개 지역 주민들에게 재활용 무료 가방 10만 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캐슬린 가르시아 뉴욕시 위생국장은 환경보호에 뉴욕 주민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재활용 가방 무료 배부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달 29일까지 뉴욕 브롱스, 브루클린, 퀸즈, 맨해튼, 스태튼 아일랜드 각 지역에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한인 교민들이 밀집한 퀸즈는 12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 힐크레스트 유대교 센터에서 무료 가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맨해튼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8 이스트 109 스트리트에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위생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맨하튼 로어 이스트 사이드 아파트 로비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유명 대학 졸업 후 헤지펀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에릭 더 머더를 수배 중에 있습니다.
새벽 3시 바에서 키를 잃은 30대 중반 이웃 남자가 배를 눌러 재워줄 것을 요구하자 메탈로 머리를 가격해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NYPD는 에릭 더 머더를 지명 수배 중에 있습니다. 뉴욕 브롱스빌의 대학생인 딸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강제노동, 강탈 및 자금 세탁을 포함 총 9가지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 60세인 로렌스 레이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라 로렌스 칼리지에 다니는 딸의 친구들을 매칭부로 이용해 거의 100만 달러를 강탈했습니다. 그는 사건이 불거지게 된 2017년도에도 딸의 학교 친구들의 입막음을 위해 조작, 회유, 협박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입증되면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아이다호의 한인 교회에 다니는 여성 신도를 교회 안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한인 남성에게 배심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8년 사건이 발생한 이후 16개월간 긴 법정 싸움에서 피해자는 울면서 심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성폭행 사건 가해자인 남성은 간간미수죄로 최대 20년 징역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뉴욕 주민들이 오는 주말인 15일에서 16일 이틀 동안 면허 없이도 자유롭게 낚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 환경국은 낚시 초급자를 위해 준비 과정을 알려주는 무료 클리닉도 주 저녁에서 연중 7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이번 주말을 비롯해 오는 6월 27일에서 28일, 9월 26일, 11월 11일 등 4차례에 걸쳐 자유 낚시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문화학교가 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내달 7일부터 14주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반에 열립니다. 무료 미술반도 내달 6일부터 14주 과정으로 같은 날 오후 3시에 실시되며 수업료와 재료비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등록금 및 등록 방법에 대한 문의는 한국문화학교에 전화하면 됩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센서스 실시를 촉구하는 캠페인인 뉴욕 카운트의 공식 웹사이트가 론칭됐습니다. 웹사이트에는 센서스에 대한 타임라인과 자주 묻는 질문, 채용 정보 등 주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예정된 행사나 정보도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이민당국이 결혼 영주권 인터뷰 함정 단속을 통해 불법 체류자를 체포, 구금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 이민당국은 체포돼 구금됐던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등 합법적인 인터뷰 과정에서 이민 단속국에 체포된 커플이 연방 당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뉴욕 총영사관 이진필 재외선거관을 모시고 재외선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선거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7일부터 2월 15일까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신고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네. 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우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재외선거인 분들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다만 내년 4월 총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년 2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국외부재자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월 17일부터 2월 15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가장 손쉽게는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 주소 ova.nec.go.kr로 들어가시면 국외부재자 신고와 그다음에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관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신고 신청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공관에 직접 오시기 어렵거나 아니면 인터넷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그 순회 접수를 지역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관 홈페이지에 보시면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전자우편이라든지 또 일반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구분은 그 국내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국외부재자, 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헷갈리시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국외 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신데 이제 잠깐 나와 있는 뭐 주재원 분이시라든지 업무 때문에 잠깐 나와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 재외 선거인은 영주권자처럼 이쪽에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장기간 거주하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재외 선거인들은 계속 이쪽에 사시니까 저희가 그럼 매번 신고 신청을 받아야 되냐,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구 명부제라고 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한번 재외 선거인으로 등록해 놓으시면 계속 있을 선거에서 계속 신고 신청은 따로 안 하시고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들 중에서도 직정 선거에 2번 연속해서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명부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다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분들 중에서 그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로 주민등록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 국외부재자로 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유념하셔서 또 국외부재자 신고를 이번에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꼭 유념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내년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혹시 정해진 장소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투표 장소는 아직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저희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지난 선거 때 설치했던 장소를 보면 뉴저지에 하나, 그다음에 필라델피아에 하나, 그다음에 뉴욕시티, NYC에 하나를 설치할 예정인데 예전에는 NYC에 그 플러싱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맨하탄에 설치해야 되는지 플러싱에 설치해야 되는지가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왜 중요할까요? 이거를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그것이 왜 중요한지 동료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국내 선거나 재외 선거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저희 그 투표는 대의민주주의 정치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어떤 권리이자 또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어떤 그 정치인들이 그 공약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의견이나 이런 거를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재외국민 유권자 분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본인의 의견을 정치권에 전달하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불법 선거에 관해 단속 조치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조치에는 어떤 조치들이 있나요? 네, 저희가 또 그 높은 그 투표 참여도 중요하지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재선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나라지 않습니까? 해외 거기에서 그 주재국가의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거 운동에 대해서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자분들은 저희 선거 운동을 하실 수 없고 또 단체라든지 단체 그 대표 명의로서는 그 선거 운동을 또 하실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조심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또 여기서 지금 되는 사항 안 되는 사항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재국민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정치적 활동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신 사항은 미리 저희 뉴욕 총영사관으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신 후에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 신고 제보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신고 제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646-674-6089번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꼭 유념을 해서 전화를 하든지 신고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선거관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뉴욕 총영사관 이진필 재외선거관님과 함께 재외선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